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추모와 사퇴 수배에 집중하자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는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의원들의 질의 없이 정부 보고만 이뤄졌는데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으로 많은 분들께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확실한 북핵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무책임한 언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상민 장관 발언 논란, 그리고 벌써부터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명 더 늘면서 156명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일 무거운 추모 분위기에 정치권도 사고 수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대책 등에서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의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속 정치권도 애도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사고 수습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하며 연이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또 일부 생산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TF를 만들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해 발생한 참사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한 건데,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면피용 발언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에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입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서 유지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주체 없는 행사 발언도 문제 삼으며 제도 미비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현 재난안전법의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등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안전 관련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며 공식 사과하고,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했는데요. 행안위는 이르면 다음 주 현안 질의를 실시해 정부로부터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들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공식 첫 업무 보고가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안 보고에 앞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 취지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지신 유족들과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현안보고에서 이 장관은 참사가 발생한 이번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출석한 윤익은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내 특별기구를 신설하고 현장 대응과 각급 지휘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되었지만 사고 예방 등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상황 전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안위가 현안 보고 도중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의원 질의는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전 통화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꺼야 합니까? 행안위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르면 다음 주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소방 경찰 대응의 적절성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애도의 마음을 전한 가운데 사고 수습을 강조한 여당은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했고 사고 책임에 방점을 둔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등을 질타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등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 발언을 보면 참사 책임을 전가하고 편가르고 오히려 분노의 불길을 지르고 이런 발언들은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면 여당은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고 다시는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여야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뉴딜 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뉴딜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며 정책 재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의 미국인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를 전했는데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관은 확연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7월 부임 이후 처음 여야 정치권을 찾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여야는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발생한 미국인 사망자들을 추모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고 골드버그 대사도 사상자들에 대한 위로와 조속한 쾌유를 빌며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이태원 할로윈 사고 직후에 위로 성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크게 상심해 있을 미국의 가족들에게 저의 심심한 위로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미국 정부와 또 미국 국민이 보내준 애도와 위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핵도발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골드버그 대사에게 강력한 한미 안보 동맹을 강조했는데 방식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라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미국 영토와 한국의 공항과 항구를 타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Fight Tonight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접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 자체 개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며 핵 우산 제공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핵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골드버그 대사가 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밝혔던 부정적 의견을 인용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을 비판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전술 핵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여야 지도부와의 접견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협력에 확장 억제가 포함돼 있다며 더 돈독한 한미동맹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이태원 헬로윈 사고와 관련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늘 성명을 통해 예전엔 이태원 골목에서 일방통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김어준 씨의 어제자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용산구청과 경찰 답변에서 이태원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조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입법과제로 추진해온 납품단가 연동제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포함되는데 여야가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엔 과기부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카카오 등 일일 사용자 1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 사망자가 오늘 한 명 더 늘어서 156명이 됐습니다.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후속 조치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그 정부가 발표한 유가족 지원 대책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는 2천만 원,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유가족과 지자체 공무원을 1대1로 전담 매칭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 밖에 부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세금과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망자에게 최대 장례비 1,500만 원, 그리고 이제 구호금은 사망자일 경우 이제 2천만 원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TF 같은 걸 만들어서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별도 TF를 구성해 사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사고 수습에 전념한 뒤 그 후에 당정 협의를 열어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여야의 공감대 속에 재난과 안전관리에 드는 국가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행안위가 이번 그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이제 오늘 받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행안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 정부의 사고 대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단 최소 인력만 출석시켰고 별도의 질의 없이 보고만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현안 보고에 앞서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현안 보고에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저녁에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등의 조치가 미흡했던 걸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헬로윈 행사는 주최 측이 이제 따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안타까운 희생자가 이제 발생이 했는데 그렇다 해도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네. 이 사고 원인을 두고서는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꾸린 민주당은 많은 인파가 결집할 것으로 예상됐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라며 진상규명에 착수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는데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 사고 회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만약 주최자가 없다면 재난안전법의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주최 측 여부를 따지고 시민 개인을 수사하며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죠? 네, 어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마쳤고 이어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좁은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밀었다거나 유명인이 나타나 인파가 몰렸다는 목격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사고 현장 주변 건물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골목길이 좁아진 것도 사고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고 용산구청을 비롯한 관할 지자체에서 어떤 안전 매뉴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앞으로의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일 이목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당권 주자들 한 목소리입니다. 내년 치러질 전당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제각각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들이 일제히 한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비판일까요? 먼저 들어보시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던 이 장관의 발언 때문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권주들로부터 앞장서서 언행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고요. 스스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무겁게 이 문제를 좀 바라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국가에 무한 책임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급기야 파면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헌법 34조를 SNS에 올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으로까지 확대시켰죠.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런 유 전 의원 주장에 너무 나갔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파면 얘기를 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도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탓일까요? 전날에도 짧은 유감만 표명했던 이 장관,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고개 숙여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과로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자제하라 했지만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신속히 술자리, 사적 만남 등 자제령을 내린 민주당. 하지만 서용석 의원의 술자리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 30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날 SNS에 추도 메시지를 올린 서 의원은 곧장 파주로 향해서 해당 워크숍에 참석을 했고 두 차례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서 의원은 공개된 사진에 당황을 했는지 술은 마시지 않았다면서 급하게 해명했는데요. 같은 날 서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단속에 나섰던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 특별감찰을 지시했고 오영환 대변인 또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태원 참사 이후 난감했던 상황이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일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다름 아닌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기 때문인데요. 남 부원장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해당 글을 30분 만에 즉시 삭제했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앞에 이 같은 정치적 공세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결국 개인 의견이라면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개인 의견이고요. 그런 내용의 페이스북 내용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나요? 아니, 거기까지는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기보단 재발 방지 앞장서는 정치권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가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잠시 정쟁은 접어두자고 했지만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재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일 현장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했는데요. 고강도 감찰이 예고되고 있는데 경찰이 가장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될 부분은 또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대구에 이제 분향소가 차려져 있어서 가서 예도를 하고 슬픔을 나눴는데요. 그 진정한 예도는 사실은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런 예방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감정, 슬픔, 분노,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더 이성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그 인재인가 참사인가 이 부분도 함께 짚어봐야지 진정한 애도라 생각하고요. 경찰 병력 자체가 안전에 소홀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권보다는 국민의 어떤 여론에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점점 이제 목소리를 높여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민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여전한데요.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 파면 요구까지 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을 향한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고서요. 국민의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슬픔이고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지금은 이성을 조금 지배하는 시기인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 동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찰 동원을 하더라도 사건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사건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어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대신해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이상민 장관은 심심한 어떤 유감, 죄송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이걸 정쟁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애도의 관점에서 정말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질 일은 수습한 이후에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환경이 다시는 도래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이렇게 확실하게 세운 이후에 책임질 것은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걸로 저희는 보고요. 말씀드렸지만 정치권, 특히 민주당 야당에서 먼저 장관이 경질이나 이걸 정쟁의 요소로 활용하거나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죠. 네. 또 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당내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술자리를 가진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국가 애도 기간에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행보라서 더욱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현재 감찰에 착수했다고 들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조금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명의 당원이나 의원들이 사실은 워크숍 취지가 어떤 당을 위해서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간 것인데 그 간 환경 자체는 사실 불가피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지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는 중간에 이런 환경적인 거나 당의 지침이 내려갔다면 최소한도 그 어떤 음주하는 그 어떤 그 사진이라든지 서로 이제 즐기는 듯한 그런 사진 같은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원인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해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적절하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CPR 교육도 했다 하면서 이것도 조금 이제 빠져나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윤리위원회 감찰을 지시한 걸로 봐서는 좀 무겁게 사안을 인식하고 책임까지 물으려고 하는 그 진행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5선의 국회의원이자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방송에 이제 한 번도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오늘 기대가 컸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제 직접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역구인 부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 조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전화로 대체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갔었을 때 현지 주민들 이야기가 참 진정성 있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게 인상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인터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시청에 분향소가 이제 마련돼서 이제 그곳으로 달려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부산 시민들께서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슬픔에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지난 그 세월호 이후에 또 대형 참사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입법기관의 그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저 역시도 아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네. 네, 이상민 장관 발언에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유감 표명을 하셨잖아요. 또 오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이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박형수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또 이후에 마침 이상민 장관이 사과 입장을 밝혔죠. 또 앞서서 유승민 의원은 파면 요구까지 하고 나섰는데 이 파면 요구, 이 주장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은 뭐 누구를 어떻게 내보내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상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그 사태, 이 사건을 그 수습해야 될 최고의 수장격에 있는 분이 이제 행자부 장관인데 그 행자부 장관이 만약에 빌 경우에 또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태 수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책임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지금은 어떤 누구 개인의 잘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은 지금 우리 그 국가 애도 기간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라도 앞으로 이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입법 추진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그 윤 대통령이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이제 공직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임을 명심하라는 주문을 이제 한 바도 있는데 이 장관의 이제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무한 책임,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시를 무색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부는 어쨌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상당히 그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정치권도 저는 그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 그 일본은 이미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 있는 혼잡한 곳에 대한 경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일명 혼잡 경비법을 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7년이 일본은 2005년도에 이미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거지요. 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그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에 대한 그 어떤 어려움을 국민들의 그 슬픔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안전과 관련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 내부 상황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자 국민의힘이 조강특위를 구성하면서 당 조직 정비에 본격 돌입한 모양새인데 아직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도 당권 주자들 행보가 활발해 보입니다. 같은 주자들 중에서 최대 경쟁자 누굴까요? 여론조사 1위는 유승민 의원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 그 여론을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순위가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당원들께서는 다음에 어떤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전당대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워낙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애도 기간이 좀 지난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이제 그래서 1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격 정책으로도 이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한창 그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이 이제 제기됐던 그런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그 정책 제안을 하신 이유도 이제 궁금하고요. 또 이게 이제 다른 주자들하고 다른 당권 주자들하고의 차별화 전략인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개혁되고 혁신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정치인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개혁의 가장 어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의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를 저는 한 100여 명을 줄여서 200명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것이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사실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면 200명 그 언저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200명을 넘어서서 지금 300명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비례대표는 그 원래 군사정권 시절 때 그 일종의 유정회입니까? 그때 당시에 전문성을 좀 대변하는 그런 어떤 성격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들 지역구 253명이 모두가 다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례대표제는 저는 그 원래 그 설립 원래 만들어진 취지와 준했을 때는 저는 이미 생명력은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제는 정말 쓸모가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라는 것이 아마 지금 국회 우리 TV에서도 여론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70-80% 이상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비례대표를 47명을 없애니까 4년간 대략 한 1,700억 이상의 어떤 그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어떤 지역구 가보면은 가벌병정 이런 데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 기초단체장은 한 사람인데 비해서 국회의원이 3명, 4명 있는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잘못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가벌 있는 데는 1명 내지 2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수를 저는 그 또 의석수를 좀 많이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좀 줄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특히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고 소신입니다. 네. 당초 그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그 취지가 이제 무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의원님. 그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셔서 좀 길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국회에 불러주시면 제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얼굴을 또 보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5일까지 저희가 국가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차분하게 또 우리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서의 일정 건강하게 잘 마무리 짓고 또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상민 장관 발언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그리고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